지차스키 학원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요즘 공부를 하셔도 제자리 걸음이신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유튜브에 달린 질문들이나 그와 비슷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한번 보시죠. 230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다. 요거는 속기 협회 카페에서 들고 온 사연인데요. 보면은 자수동굴을 어떻게 탈출했느냐, 지금 이제 여기서 힘들어한다, 결국 반복 학습만이 답일까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시면은 이거는 유튜브에서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2개월 동안 210자 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한번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충분히 하는데도 왜 정체 현상이 생길까?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는데도 안 느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충분히 하는데 정체 현상이 생긴다? 정체 현상이라는 건 자수를 못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자수를 못 올라간다? 왜 못 올라갈까?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점수가 90%가 안 되니까. 점수 90%가 왜 안 되지? 중간중간에 치시다가 머뭇거리고 멈칫거리는 구간들이 랜덤하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90%가 안 넘는 거죠. 2개월 동안 210자를.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보고치기를 하실 때 눈이 글자를 빨리빨리 보잖아요. 눈이 보시는 대로, 또는 귀도 이제 잘 들으니까 귀가 듣는 대로 모두 속기에 내실 수가 있나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우리가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 3글자 정도 되는 걸 딱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치는 상상을 한번 해주시거나, 또는 키보드가 없으시면 지금 그냥 영상만 보고 계시니까 책상에다 한번 쳐보세요. 대신에 3글자 말하면 따다당 멈칫거림 없이 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듣자마자 준비되면 바로 치세요. 키보드 어때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정책적, 다른 거 한번 해보죠. 프린트 좀 어떠셨나요? 따다당 프린트 치려고 하니까, 프린트 따다당 치려고 하니까 손이 헤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을걸요. 그죠? 또는 안 헤맸는데? 라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건 어때요? 포퓰리즘 할 때 포퓰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요건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학생분들이 손이 많이 헤맸을 거예요. 포퓰까지는 잘 쳤는데 리를 치지 못하고 손이 공중에 있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포퓰리 찾아가면서 치셨거나, 따다당 쳐야 되는데, 자, 분명히 귀는 포퓰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들은 만큼 따다당 칠 수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칠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손이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건 칠 준비가 됐다는 감각선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치시거든요. 자, 실제로 저희 원생분이 이 속기를 좀 하셨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글자가 갑자기 떠요. 톳불. 자, 멈칫거림 없이 톳불 쳤죠. 손이 공중에서 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불 이런 식으로 헤매지 않았잖아요. 그죠? 따당 쳤죠. 근데 톳불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던가요? 보시면은 톳불 하고, 우와, 몇 초 만에 쳤죠? 한 1.5초에서 2초는 걸리지 않았나요? 내가 이걸 치면서 멈칫거릴 것 같다, 지금 출발하면 멈칫거릴 것 같다 해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 학생분이 실수하는 것도 한번 볼까 싶어요. 꼼골이 나왔습니다. 골을 눌렀다가 잘못 쳤죠? 오타가 나왔죠? 분명히 꼼골이었는데, 그죠? 골로 쳐버렸어요. 그렇죠.
골로 쳐버렸죠. 그래서 지우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자, 이건 뭡니까? 내가 아직 꼼골이라는 조합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는데 손이 먼저 출발해버려서 오타가 나고 당황하는 모습이죠. 자, 이거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낭독 파일 치면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당황하면 어때요? 음성이 밀려버려요. 마음은 급해지고 손은 더 빨라지는데 머리랑 손이랑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탈자가 많아지는, 오타가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오타나 탈자의 원인이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0초부터 2초까지. 꼼골. 아까 이제 꼼골을 봤죠. 그리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꼼골 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오타가 안 나야 돼요. 그리고 꼼골을 치면서 손이 공중에서 헤매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꼼골 준비를 해요. 로딩이 걸리죠. 그래서 2초가 됐어요. 꼴꼼이라고 쳐버린 거죠. 아까 꼼골이었는데 꼴꼼이라고 쳐버렸잖아요. 자, 결국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오타가 발생한 상황인 거죠. 이렇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발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꼴꼼이라는 거꾸로 쳐버린 오타가 발생을 한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오타를 예시로 든 것뿐이지 내가 손이 음성 들었는데 손을 못 움직이겠어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역시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봅시다. 아까 저희 원생분이 어떻게 쳤죠? 칠 준비가 됐다는 감각선이 있다는 게 좀 보였죠. 아까 처음에 쳤을 때 아까 화토시였나요? 그걸 보고 바로 출발하지 않죠. 칠 준비가 확실히 됐다. 오타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치는 동안 따당 칠 것 같다. 멈칫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따당 던질 것 같다라는 감각선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헤매지 않겠죠. 멈칫거리지 않겠죠. 머뭇거리지 않겠죠.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키보드라는 걸 따다당 치는 데 있어서 원래 요거 오타도 안 나게끔 손이 공중에서 헤매지 않게끔 치려면 5초라는 시간이 필요했어.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5초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키보드 쳤는데 오타도 안 났고 손이 공중에서 놀지도 않았어. 멈칫거리지 않았어. 그럼 5초를 잘 지켜준 거죠. 그러면 이런 훈련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5초 걸리던 게 3초로 줄어들고 2초로 줄어들고 1초로 줄어들 거예요. 각 글자들의 조합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보는 만큼 또는 듣는 만큼 내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배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숙련도가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귀의 숙련도랄지 눈의 숙련도만큼 배열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것들을 맞춰줘야 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종국에는 각 글자들의 조합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멈칫거림 없이 기복 없이 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합니까? 이런 공부를 들어나 봤나요? 처음 듣죠. 그죠? 처음 듣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 사진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카페에서 질문이 참 너무 좋은 질문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면은 이분은 130자에서 140자 공부하고 계신 분이에요. 92%로 간당간당한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냐? 머릿속에 외우던 키보드 배열이 뒤죽박죽 섞이는 느낌이에요. 제멋대로 춤을 춘다. 단타도 들리는 대로 제대로 못 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결국 뭡니까? 이런 분들은 100자대에 계신 분들은 한 글자들을 인지하는데도 시간을 지켜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한 글자를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쳐보시겠어요? 말. 어때요? 이번에는 할. 한번 쳐보셨어요? 어때요? 잘 치셨던 분도 계시고 손이 공중에서 한번 헤맸던 분들도 계시고 또는
오타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백자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 한 글자임에도 충분히 이 준비되는 데까지 시간을 지켜주지 않고 던졌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200자 때는 어떤 분들일까요? 100자 때 분들처럼 한 글자들을 완벽하게 인지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파악해서 감각선을 만들어주고 그 걸리는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10자, 230자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음성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200자도 사실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아니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실제로 200자 속도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느린 속도가 맞다고. 그럼 그 느린 속도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단타를 익숙하게 만들고 약어들이 좀 익숙해졌고 하니까 이제 쳐졌던 거예요. 그 숙련도들이 조금씩은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210자나 230자쯤 돼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린다고. 왜 그래요? 계속 멈칫거리니까. 왜 멈칫거린다고 했어요? 시간들을 얼마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 치는데 시간이 2초가 필요하신데 손이 먼저 그냥 1초 만에 출발해 버렸어요. 그럼 하다가 밀리고 위기 상황이 와서 당황하고 속도로 따라가려고 하고 더 높은 속도가 필요하겠죠. 음성이 밀렸으니까 210자를 치다가 멈칫거려 버렸어요. 그 음성이 밀렸잖아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선 250자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공부하는 자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수로 쳐야 한다는 거니까, 속도로 쳐야 한다는 거니까 더 불안하게 치겠죠. 더 불안하게 치는 구간이 있다? 그럼 어때요? 더 멈칫거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 멈칫거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파트로 억지로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 포퓰리즘이 나왔어요. 심지어 포퓰리즘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2.5초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멈칫거리지 않고 치려면.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 난 이걸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1초야. 100% 멈칫거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멈칫거렸다? 장탈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반에서 3급에서 1급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많이 걸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공부를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하는데 그 공부를 안 했죠. 무자비하게 속도 열심히 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결국 1급을 안정적으로 또는 합격 점수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낭독 파일 빠른 걸로 계속 연습하면서 1.2배 올려가면서. 그럼 그 연습들을 엄청 많이 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긴 해요.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거나 너무 공부 효율이 잘 안 나와요. 엄청 많은 양을 박아야 되거든요. 왜? 초급 때 했어야 할 연습을 아예 안 하고 후반에 가서 그 연습을 하고 숙련도를 다 올려버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해서 공부해 보실 수도 있겠다. 이제 천천히 치는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학원에서 또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오타가 나면 좀 천천히 치는 거 연습해봐. 천천히 쳐봐. 보고치기를 좀 천천히 쳐봐. 천천히 치면 당연히 오타가 줄지. 그런데 나 오타 천천히 쳐서 일주일 연습했어. 오타가 많이 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자수로 다시 듣고 치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오타 똑같아. 그죠? 그 시간을 줄인 게 아니잖아. 그냥 천천히 치는 건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럼 그 천천히 치는 수단 안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공부를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충분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린 방법은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기본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설명들을 제가 당연히 많이 뺐죠. 네. 하지만 이 정도의 설명만을 듣고도 잘하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캐치해가지고 잘하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진짜 속기학원 유튜브에 그런 댓글을 최근에 한번 봤어요. 저희 유튜브 영상만 보고도 눈치를 채서 3급 공부하시다가 불과 며칠 만에 나 지금 1급으로 공부하고 있다. 아, 얘들이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놀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학원이 필요 없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정도의 설명으로도 충분하신 학생분들이 아마 퍼센티지 100% 백분율로 따지면 한 15%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를 적용하셨어요. 그러면 날라다닐까요? 잘 칠까요? 아니요. 문제가 드러나요. 이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 다음 내용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나머지 85%의 학생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어떻게 접목하는지 감도 안 올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제가 드린 설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납득이 돼요. 안 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원이자 선생의 역할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듦을 겪으실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 뭐 누가 얘기를 해줬냐고. 내가 왜 자수동거를 겪어야 하는지, 왜 열심히만 하면 는다 하는지. 아니, 저 사람은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해가지고 10개월 만에 1급을 땄다는데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왜 2년 동안 공부해도 3급을 못 따는지. 근데 그 원인이 있을 건데, 그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심지어 이 자수동굴이라는 게 그 동굴을 넘어가면 이제 급수반에 올라가잖아요. 아, 급수반에 있는 분들은 나도 그랬다. 나도 자수동굴 210자 때 힘들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야. 급수반에서는 이 자수동굴이라는 이름이 기복으로 바뀌거든. 급수반에 계신 분들도 여전히 자수동굴을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복이 크거든요. 아니, 조금 쉬운 거 치면 한 93점 나와. 그래, 이게 내 점수지.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 생소한 게 나와. 어때요? 85점 나와버려. 10점 가까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이게 내 점수 아니야. 근데 시험 때 이러면 어떡하지? 불안감에 산다고. 제가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저희 학원 카페인데요. 저희 학원 사이트인데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한글 속기 자격증 합격률이 저조하죠. 한번 보세요. 저희가 실제로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건데 3급 합격률이 평균 11.9%래요. 그리고 2급이 16.9, 1급이 14.4래요. 2급 합격률을 보자고요. 2급이 제일 높잖아. 그러면 16.9%. 이게 높은 확률일까? 여러분들이 2급을 합격할 확률이 17%래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우리가 어린애들 핸드폰 게임 많이 하죠. 그러면 거기서 가챠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뽑기 게임인데 내가 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캐시 질러가지고 도박처럼 돌릴 수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16%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아이템 얻을 확률이 16.9%라고 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뽑기를 돌려요. 4번 만에 좋은 뽑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까? 4번 만에? 16.9%인데 한 번 만에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5번을 돌렸는데도 아쉽게 좋은 아이템이 안 나왔어. 그럴 수도 있겠다. 왜? 17%잖아. 20%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불운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냐고. 제가 실제로 예전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상담원 학생분 되게 특이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상담하러 오셨어요. 키보드 치는 걸 한번 보자 했더니 잘 쳐. 1급을 틀었는데 잘 쳐요. 1급 평균 점수가 몇 점 나오냐? 94점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길 왜 왔어요? 시험 합격하시면 되겠네. 근데 그분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평균 94점이 나오는데 지금 2년 동안 1급은커녕 2급도 합격을 못했대. 3급밖에 없대. 충격 아닙니까? 평균 94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도 뜯어보니까 뭐냐면 결국 기복 때문인 거예요. 아니, 잘 치면 조금만 쉬운 파일 나오면 95, 96도 받으시더만. 근데 조금만 어려운 거나 생소한 게 나와버리면 85, 87, 81까지도 나오세요. 되게 심각한 거지. 잘 친다니까요. 그 사람 치는 거 보면 연습량이 기가 막혀. 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공부 진짜 하루에 진짜 10시간씩 박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일반 학생들이랑 달라요.
근데 그런 학생들도 힘들어한다고요. 그런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뭐였죠?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또는 보는 대로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내가 어떤 걸 치는 데 있어서 2글자를 치건 3글자를 치건 5글자를 치건 그걸 치는 데 있어서 내가 손이 헤매지 않고 오타가 나지 않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존재한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충분히 준비해서 출발하면 칠 수 있다. 멈칫거리지 않고. 멈칫거리지만 않고 낭독 파일을 친다면 여러분들이 210자면 210자 속도로만 계속 칠 수 있잖아요. 위기상황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위기상황이 왜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0자로 치다가 키보드에서 절었어. 음성이 밀렸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선 250, 260 속도로 쳐야 하니까 거기서 장탈자가 또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뭇거릴 수가 있잖아. 그때 위기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뭡니까? 그 상황 자체를 애초에 없애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공부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딴다고 끝도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딴다고 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취업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 학생분들은 프리랜서를 되게 많이 지향하세요. 근데 프리랜서를 내가 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충분한 휴식은 즐기면서 그리고 워라밸을 즐기면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돈을 벌기를 다들 희망하시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돈에 눈이 희번뜩해져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가져가시는데 뭐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내가 일단은 일을 해서 만족할 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돈을 벌면서도 내가 충분히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우리 자식들과 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식들 또는 내 남편 또는 내 와이프한테 충분히 난 전문직이라는 떳떳함, 당당함, 해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지.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벽에 이렇게 막혀버리면 사실 힘들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도 앞으로 갈 길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일도 배우셔야 하고 맞춤법도 해주면 좋죠. 그죠? 맞춤법을 지키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면 법문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좀 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또는 그 일을 처리하고 다른 일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든가. 그럼 이건 돈으로 치환 되겠지. 근데 그럼 내가 초안 때 맞춤법을 지키면서 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맞춤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이것도 요원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맞춤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초안 작성 때 애초에 맞춤법은커녕 백키 몇 번만 눌러도 음성이 밀려버릴 정도로 위태위태하게 치고 있는데 초안 작성 때 맞춤법을 지키면서 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세상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각 글자들을 인지하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감각선을 알고 그 시간들을 줄여 나가야 돼요. 그걸 줄여 나가기 위해선 천천히 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는 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내도록 천천히 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캐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각의 선이 점점 짧아져서 조금 속도를 내도 안정적으로 쳐진다 라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글들을 봐도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다 제가 옛날에 했던 고민들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선생님한테 좀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걸요. 사실 저도 학생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선생님한테 다 물어볼 수 있으세요? 못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선생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 좀 문제죠. 우린 배우려고 왔는데.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그런 걸 한번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결국 많이 꾸준히 하시면 늘어요 라는 얘기로 다들 그 얘기로 다 전환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다 그랬지. 자막방송에서
제가 이제 자막 방송 이제 5년 정도 다녔죠. 자막 방송에선 항상 문제였어요. 어떤 게 문제였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못 치는 게 참 문제였어요. 그 못 치는 분들이 이제 방송사로 올라와가지고 잘 치는 속기사랑 치면 잘 치는 속기사가 너무 많이 혼자 다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까지 내내 어떤 시스템으로 돌렸냐면 인턴들 있죠. 그 인턴들 이 점심 먹고 올라오게 해요. 정말 잘 친다는 선배들 옆에 다 앉혀요. 그래서 1시간을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잘 치니까. 그 잘 치는 속기사들 옆에서 피드백을 받는 거지, 1시간 동안. 그러면 잘 치는 속기사분들도 참 힘들어 하세요. 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저는 빠르게 쳐서 늘었어요. 이거 엄청 빠르게 쳐보세요. 근데 자기가 한 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인턴은 잘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선배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왜 안 되지? 전 이렇게 해서 됐는데? 하다가 1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내가 했던 방식으로 안 돼. 왜? 원인을 몰라. 왜 원인을 모를까? 데이터가 없거든. 나라는 존재 말고 데이터가 뭐가 있냐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나요? 그것도 아니야.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 봤나요?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봤나?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페에 또는 뭐 저희 유튜브에 또는 저희 이제 메일로 질문을 주시는 마음들도 참 이해가 된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당장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재미있는 주제나 질문들이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유튜브 영상으로 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